안녕하세요. 벌룬파티스쿨의 풍선 아트 디자이너 송동명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술풍선 1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보시게 될 때 하나짜리 갖고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풍선을 처음 접하시면 하나짜리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술풍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를 갖고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선 안에 공기가 아주 빵빵하게 주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꼬아줬을 때 약 뒤로 1.75cm씩 방울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꼬임이 많은 것들을 만들 땐 충분히 불지 않은 부분이 남겨져 있어야 되고, 꼬임이 적은 것들은 조금만 남겨놓고 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자, 우선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 사단법인 한국풍선협회에서 발행되는 자격증 시험 풍선 교환을 보시면 약 1개짜리로 만들어야 될 것들이 20여 가지 이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10여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만드시는 거라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같이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 시간에 배웠었죠? 약 50cm 정도를 불어서 묶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잠국이라는 기술만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강아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약 3cm 정도 되는 방울 3개를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꼬아주는 거.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면 간단한 강아지가 나왔죠? 그리고 공기를 밀어 올리는 방법. 이것도 기초 시간에 배웠었죠? 이 방법이 아주 쉬운 강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 강아지 시험에 나올까 하시겠지만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기초가 다져지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시면, 그 전에 잠깐. 이렇게 공기 불리지 않은 부분을 많이 남겨놨을 때는 강아지가 됐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린, 또 생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린 같은 경우에는 약 불지 않은 부분이 5cm 정도 남겨놓고서 불어보세요. 항상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한번 칙칙 소리가 나게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기린의 특징은 목이 굉장히 길죠? 잠그기 기술만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한 7cm 정도 방울이 될 것 같고요. 또 5cm 정도 되는 방울 2개. 마찬가지로 잠그기. 그리고 기린이기 때문에 목이 길어야겠죠? 이렇게 약 25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해주시고 10cm 정도 되는 방울 2개를 잠그기. 마찬가지로 또 한 12cm 되는 방울을 해주시고 10cm 방울을 2개 정도 연속해서 만들어 주시면 잠그기를 해주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향해서 웃고 있는 기린이 됐죠. 자, 기린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게 하려면 열을 가해서 압박을 해주면 되겠죠? 기린입니다. 자, 또 이 상태에서 생지를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생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25cm 이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방울을 작게 같은 크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3cm 방울로. 계속 잠국이라는 기술만 이용하고 있죠. 같은 방법이니까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렇게 생지가 돼버렸죠. 작은 생양지. 자,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끼. 토끼의 특징은 간단하긴 하지만 귀가 쫑긋해서 길죠? 그 귀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그리고 토끼
간단한 기본과 발 오므리고 있는 응용편을 두 개를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약 7, 8cm 정도를 남겨놓으시고 바람 한번 빼주시고 묶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거의 잠구기에서 기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토끼 같은 경우에도 약 5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드시고, 기가 크기 때문에 10cm 정도 되는 방울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잠구기. 물론 토끼의 목이 있어야 될 거고요. 한 3cm 되는 방울 하나 만드셨고, 마찬가지로 다리도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2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잠구기. 이런 기본 형태는 크게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로 또 10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역시 또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연속해서 2개를 만들고 잠그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 상태가 토끼예요. 근데 별로 토끼 같지 않죠? 자, 토끼가 앉아있는 형태. 발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뒷발을 앞발 사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앞발을 뒷발 사이로 넣어주셔야겠죠?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앉아서 여러분들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는 토끼 같죠? 지금 요 사이에 발가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같은 모양으로 마찬가지로 약 10cm 정도 이번에는 약간 더 남겨놓으시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5cm의 방울과 10cm의 방울, 그리고 3cm 방울과 10cm 정도 방울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작은 방울, 약 2cm 정도 되는 방울 2개를 이렇게 꼬아줬습니다. 아까 토끼와 뭐가 틀리죠? 단지 이렇게 발이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10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드시고, 또 10cm의 방울과 2cm 정도 되는 작은 방울, 그리고 또 10cm 방울을 만들고, 마지막에 꼬리 약 2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든 상태에서 잠그기. 아까 만든 토끼랑 발 2개가 달린 것만 틀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포개서 이 발 부분만 이렇게 꼬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을 모으고 있는 토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짜리 굉장히 간단하죠? 잠그기라는 기법을 응용해서 아주 간단한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만 지금 파악해주고 있어요. 생쥐는 작았고, 길이는 목이 길었고, 토끼는 귀가 크답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백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아한 백조의 라인. 자, 이렇게 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우아한 이 백조의 라인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예쁜 백조를 만들었는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백조니까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약 7cm 정도를 남겨놓고 풉니다. 참 백조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백조. 자, 시작되는 부분에 약 3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드시고, 불지 않은 부분, 불리어지지 않은 이 부분에서 약 20cm 정도 되는 부분 아래를 같이 3cm 되는 방울과 꼬아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 20cm 정도 되는 아래 부분과 같이 눌러서 꼬아 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아주 단순한 모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자, 백조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쭉 잡아당겨서 가운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서로 약간 작게, 가운데 잡은 부분에서 한쪽으로 조금만 작게 1, 2cm 옮겨서 이 부분과 이 가운데 부분에 매듭을 같이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럼 현재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요 작은 두 개 중에 작은 부분을 반을 접어서 요 날개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진 방울은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백조의 몸통이 나왔고 이 부분으로 백조의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불리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이 손은 2cm 정도 아래 되는 부분을 잡고 꺾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주세요. 보이시죠? 한 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백조의 이마가 될 부분이에요. 이 이마가 되는 부분을 두 손가락으로 꼭꼭꼭꼭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빼미처럼 생겼죠? 이 부분에 다시 목에 있는 공기가 앞쪽으로 확 밀어줘서 툭 튀어나오게. 자,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목에 있는 공기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불뚝 튀어나왔죠? 이렇게 돼야지만 아주 우아한 백조의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인을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시고, 또 풍선은 열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 아시죠?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백조가 나왔죠? 한번 여러분들 잘 시도해 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욕탕에 이렇게 물과 함께 받아서 띄워 놓으셔도 굉장히 이쁘게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다닐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테디베어, 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곰도 기본적인 것에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곰은 보통 약 10cm 정도를 남겨놓고 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하나짜리를 이용해서 간단한 얼굴을 표현할 때는 방울이 대체적으로 7개를 많이 씁니다. 단지 7개의 방울 시작되는 방울에서 크기만 약간씩 변화가 됩니다. 곰이니까 처음에 코가 될 겁니다. 약 5cm, 그 다음에 3cm, 또 5cm, 3cm, 5cm, 3cm, 5cm. 자, 처음에 방울 7개가 씌워진다고 그랬죠? 하나, 두 번째를 지난 세 번째 방울과 7번째 방울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잠그기. 이런 모습이 됐죠? 그러면 요 5개 사이로 첫 번째 방울을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얼굴이 됐어요. 양 옆에 방울을 꼬집어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꼬집어보기를 다른 말로 깃고기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쁜 테디베어, 곰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목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팔, 저벅고기 형태 약 10cm 저벅고기 2개를 해주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아주 쉬운 형태가 나왔죠. 그 다음에 몸통이 있어야겠죠. 몸통 방울을 만들어주고 또 살짝 눌러서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 저벅고기, 또 살짝 눌러서 끝에 아주 작은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남은 방울 저벅고기를 해주시게 되면, 자, 뒷모습이고요. 앞모습입니다. 아주 귀여운 테디베어가 나왔죠?
이게 기본형 테디베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초 시간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방법 한 가지 보여드리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팝이라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를 잠시 보시면 방울을 하나 만드셨고요. 연속해서 작은 방울을 3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방울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와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잠그기를 했습니다. 풍선과 풍선이 나누어지는 현상, 터뜨려서 분리가 되는 현상을 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양쪽 3개의 방울 중에서 양 옆에 있는 방울을 꼬집어 보기를 하겠습니다. 매듭의 양단이 서로 닿게끔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4회 이상 돌려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돌려주셨을 때 가운데에 있는 방울, 이 가운데에 있는 방울을 제가 한번 팍 터뜨려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꼬집어 고기 방울은 잡은 상태에서 가운데에 있는 방울을 손톱을 이용해서 딱 하면 빵 소리가 날 거예요. 자, 한번 놔볼까요? 풍선과 풍선이 분리가 됐죠? 이게 팝이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요번에 만드는 곰은 손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쫙 펴지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 이것도 10cm 정도 바람을 남겨놓고 끝에 부분, 불지 않은 부분 만듭니다. 처음에 5cm, 3cm, 5cm, 3cm, 5cm, 3cm, 5cm 연속해서 7개 되는 방울이었죠? 똑같이 반복되는 거라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번에 약 5cm 정도 되는 방울과 3cm 되는 이 방울 연속해서 3개. 처음에 접어고기를 했을 때 상태의 곰과 지금 곰을 비교해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뒷부분은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고 같은 방법이 아니라 조금 틀리게 한번 가운데 방울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눌러서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제일 끝에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잠그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되는 부분을 눌러서 또 안을 구부려서 나눠주시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절반이 나눠지겠죠? 꼬리가 됐고요. 앞부분에서 못 밀었습니다. 이 2개의 방울을 빠르게 꼬집어 꼬기. 꼬집어 꼬기 아시죠? 매듭의 양단이 서로 닿게끔. 그리고 가운데 방울은 팝. 자, 아까의 곰과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의 곰은 팔을 벌리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같은 형태의 응용편으로 자전거, 외발 자전거를 타는 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꼬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지하는 부분이 더 많이 남겨져야겠죠? 그래서 작게는 한 13cm, 많게는 15cm가량도 남겨놓는데 그 사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남겨놔 보시고요. 저는 약 13cm 정도를 남겨보겠습니다. 15cm 정도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펌프 앞 길이가 약 1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를 이용해서 재보시면 버핑을 한번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5, 3, 5, 3, 5, 3, 5 잠그기 집어넣고
꼬집어 보기를 해주시고, 팔 마찬가지로 5, 3, 3, 3 여기까지는 됐죠? 자, 여기에서부터 곰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번에는 약간 몸을 짧게 5cm 정도를 해보시고, 또 5cm 되는 방울 하나, 2cm 정도 되는 방울 2개. 자전거를 탄 곰을 만든다고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리랑. 앞은 3개고 뒤에는 2개고. 그 상태에서 외발 자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끝으로 눌러서 방울 작게 하나. 약 2cm 정도 되는 방울이 됐죠? 이 방울이 뒷발을 감아서 서로 이렇게 꼬아주시면 돼요. 그럼 현재 자전거를 타고 우리 곰돌이가 막 재주를 부리고 있죠? 외발 자전거. 마찬가지로 손을 한번 분리시켜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곰 아저씨가 공을 들고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죠? 그 상태에서 가운데 방울을 또 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곰돌이가 보시면 막 외발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예쁘게 응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간단한 앵무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무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약 3cm 정도 방울을 남겨놓고 만들어요. 자, 아이고, 잘 보세요. 약 3cm 정도 되는 방울을 남겨놓고 불어보겠습니다. 앵무새의 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 2cm 되는 방울과 약 5cm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좀 잘 보아주세요. 풍선을 잘 하시려면 매듭과 매듭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됩니다. 요 매듭을 확실히 보이지 않게 잡은 상태에서 이쪽의 매듭과 서로 닿게끔 잡아당겨서 꼬아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듭은 이 사이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세요. 풍선과 풍선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지만 예쁜 작품이 나옵니다. 앵무새의 입부분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약 10cm 되는 방울 2개를 잠그기. 또 마찬가지로 방울을 누르고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서 밀어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그기 된 2개의 방울 사이를 빙글을 돌리면서 넣어주는 거. 이게 밀어 돌리기죠? 지금 현재 앵무새의 입과 몸통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그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눌러서 가장 끝에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방울과 이 방울을 같이 눌러서 잠그기. 그리고 앵무새는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봤습니다. 자, 그네 안에 있는 앵무새가 됐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지만 이 방법, 밀어 돌리기라는 방법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갈기를 표현해 주는 것과 또 말의 입부분 아시죠? 그 입을 어떻게 예쁘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멋진 말이 나올 겁니다. 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은 예쁜 주황색으로 약 15cm 정도를 남기고 불어보세요.
말의 입부터 표현이 됩니다. 약 2cm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방울에 매듭의 양단이 서로 닿게끔, 보이시죠? 매듭의 양단이 서로 닿게끔 꼬아서 꼬집어꼬기를 해주세요. 연속되는 꼬집어꼬기 2번. 자, 이러면 말의 입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약 4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에서 3cm 되는 방울을 2개를 만들어서 잠그기를 해주세요. 잠그기를 해주시고, 요번에 약 5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5cm 되는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말의 갈퀴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 2cm 되는 방울을 6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하나, 대신 3, 4회 이상 반드시 꼬아줘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서 또 잠그기. 이 잠그기, 이 부분의 6개 중에 가운데 부분과 귀에 이 부분이 서로 걸릴 거예요. 잘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사이에 딱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말의 갈퀴 부분이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는 강아지를 만들 때와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다리, 약 5cm 되는 방울 2개를 만들어 주시고, 잠그기를 해주신 후에 몸통도 약 5cm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또 다리도 5cm 정도 되는 방울을 2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남은 부분은 꼬리가 되고, 와, 정말 막 초원을 달리는 말이 됐죠? 자, 이번에는 자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게 돼 있죠? 약 10cm 정도를 남겨놓으시고 바람을 칙 소리가 나게 빼주시고, 자전거 바퀴 약 3cm 되는 방울을 만드시고 살짝 눌러서 10cm 정도 되는 방울 만들어서 접어꼬기, 이 방울을 이 사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요술풍선의 바퀴 부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발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꼬집어꼬기를 하나 해주시고, 꼬집어꼬기 후에 약 10cm 되는 방울 하나, 마찬가지로 또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자전거의 앞바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5cm 방울과 연속해서 5cm 방울, 또 3cm 곰을 만들었을 때 팔을 분리했던 방법 기억하십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네요. 3개의 방울, 또 5cm의 방울 같이 잠그기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앞부분에 아주 작은 2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이 꼬집어꼬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핸들을 딱 고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꼬집어꼬기의 용도는 어떤 풍선과 풍선의 고정이라든지 방향을 틀어준다든지, 지금처럼 팝을 하기 전에 라든지 또 스플릿을 하기 전에, 이런 방법들에 이용이 되는 방법이죠. 가운데 방울 한번 빡 터뜨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선과 풍선이 분리가 됐고, 요 남은 부분은 요 크기 약 5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이 방울과 함께 잠그기를 해주시고, 남은 이 방울은 바퀴 접어꼬기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번 볼까요? 멋진 자전거가 완성이 됐죠. 자, 자전거 타고 우리 한번 신나게 놀러 나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또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항상 팝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꼬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 12cm에서 13cm 정도. 여러분들이 이 센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펌프 앞 길이 정도를 남겨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가 빵빵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개의 방울을 꼬아줄 때마다 뒤로 약 1.75cm씩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론상으로 그렇고 우리 만드는 습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풍선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자전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을 해서 본인의 감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에 튤립 고기 약 3cm 정도 되는 튤립 고기를 하나 해주시고 이 방울이 풀리지 않게 튤립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주시고 약 또 3cm 되는 방울 하나 그리고 10cm 정도 되는 방울 한 개 또 약 2cm 정도 되는 방울 3개 이런 작은 방울이 3개가 나오면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도 팝을 하려고 하는구나. 팝을 해서 비행기 날개를 쫙 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비행기 앞부분에 바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동물의 다리 만들 때처럼 약 3cm 방울 하나와 2cm 두 개의 방울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잠그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의 방울을 한번 꼬집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팝을 하기 전에 꼬집어보기와 그 작은 방울들은 아주 튼튼하게 서로 꼬아주셔야겠죠? 가운데 방울 터트립니다. 그리고 날개가 땅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윗부분, 이 부분에 꼬집어보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윙 날아가는 모습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약 10cm 방울을 하나 만드시고 5cm 정도 되는 방울 접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남은 방울을 갖고서 약 2cm 정도 되는 방울을 2번 연속해서 만들어서 꼬집어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요 방울 꼬집어보기를 하시고 여기 남은 부분도 최대한 잡아당겨서 서로 매듭의 양단이 붙게끔 같이 꼬아주면 이 방울도 꼬집어보기가 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이 작은 방울은 방향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멋진 비행기 저하고 같이 타고서 한번 놀러 가볼까요? 슈. 자, 이번에는 우리가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바라기예요. 한 개짜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해바라기. 해바라기니까 예쁜 형광색 풍선을 준비해서 불어보겠습니다. 약 이것도 12cm 정도. 대충 이거보다 조금 더 남겨놔도 상관은 없고요. 덜 남겨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꽃이니까 꽃 수술을 만들기 위해서 튤립 고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튤립 고기 꼬아주시고
이렇게 튤립 고기 형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약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4개를 연속으로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4번 해주신 상태에서 연속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해바라기 꽃이 완성이 됐죠? 이 남은 부분은 뒤에 목 부분에서 공기 밀어 올리기 방법으로 이 끝에까지 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딱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하늘하늘 흔들리는 예쁜 해바라기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짜리를 다 다루어 봤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야자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8cm 정도를 남겨놓고 불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 2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꼬집어 보기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살짝 눌러서 7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드시고 또 7cm 방울 하나 또 2cm 방울 3번 이 방법에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방울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7cm 방울 하나, 3cm, 둘, 셋, 그리고 7cm 방울 하나 잠그기를 해주시고 이런 형태의 지금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가장 이 부분은 꼬집어 고기를 하나 해주세요. 약 3cm 되는 꼬집어 고기를 하나 해주시고 나서 남는 방울은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모양이 야자수의 형태예요. 이 2개의 방울은 꼬집어 고기 그리고 가운데 방울은 탑을 해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지만 예쁜 야자수 형태가 나왔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짜리로 다루어 본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교재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벌룬 매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빈 하디라는 미국 분이신데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아주 다양한 1개짜리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여기에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들을 다 마스터 하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짜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잘 풍선의 즐거운 세계에 입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많은 것들 궁금하시면 이 책 이용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